중국의 지하철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선전시에 만들어진 지하철은 10년도 안 된 최신 시설로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하철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말, 과연 사실일까요? 중국인들의 지하철 이용하는 모습, 절대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중국의 지하철 시설은 좋아 보이지만 바닥을 기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 때문에 이곳저곳 많은 개망신 당할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연신 지하철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만 하며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주장만 하는데요. 여기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지하철을 타보고 극명한 차이점을 말해주는 네티즌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글을 보고 완전 썩은 얼굴과 반응으로 글을 삭제하라고 난리쳤는데요. 과연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인들이 분노한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네티즌의 글은 처음에 중국 지하철 시설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은 사고를 막는 스크린 도어도 설치되어 있고 무단으로 승차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첨단 기술이 있다고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대한민국에서 먼저 실행하고 있는 선진 지하철 기술인데 뭔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중국 지하철 시설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이는 바로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정말 악명 높다고 합니다. 요즘 아프리카를 가도 있는 좌식병기는 당연히 찾아보기 힘들고 화장실 상태가 정말 처참하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쓴 네티즌분이 여성분이라 여자 화장실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해 주셨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변기에 생리대를 넣어 막아놓는 사람이 있고 하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하루 10번 넘게 막혀 사용이 금지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변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 더 좋은 수질의 물을 퍼가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네요. 최근 영무원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을 적발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어 말도 안 되게 고생하고 포기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은 한국의 지하철도 이용해보았기에 중국의 수준 낮은 지하철 시민의식을 더더욱 느낄 수 있었는데요. 중국 지하철의 시민예절이 심각하다는 것은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치이면서 다툼이 생기는 건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리에 앉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일은 예사이며 출입문으로 나가는 도중에 서로 언쟁을 벌여 내려야 하는 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는 해프닝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은 중국 지하철 몸싸움에 대해 얘기하며 자연스럽게 한국 지하철에서의 쾌적한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중국 지하철 광경과 비교해 힐링 그 자체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하철 문 옆에 두 줄로 줄을 서 있는 모습 너무나 훌륭한데요. 심지어 내리고 탈 때도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쾌한 신체 접촉이 없게 하기 위해 배려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하철 예절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한국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중국 지하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데요. 이런 글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진 저는 중국 지하철이 어떤지 찾아보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위험한데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다고 냅다 뛰어가다니 정말 몰상식하군요. 누구 하나 배려하지 않고 저 빈자리에 앉으려고 뛰어가다니 이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자칫하면 사고가 날까봐 식은땀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절대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리가 나면 혹시 노약자가 있는지, 임산부가 있는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고 그제서야 자리에 앉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앉는데요. 중국 지하철과 한국 지하철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로 임산부 좌석과 노약자 좌석입니다. 역시 예절의 나라 한국, 지하철을 타면 각 좌석줄마다 임산부 좌석이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바쁜 출퇴근길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임산부 좌석은 꼭 비워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약자 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중교통은 워낙 편안하고 청결한 시설에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되니 노인분들도 많이 애용하고 계신데요. 출퇴근 시간이던 주말이던 노약자석은 외출하는 노인, 장애인, 약자분들을 위해 우리 예절 바른 젊은 세대의 한국인들은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심지어 노약자석에 앉으신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힘드니 함께 앉자고 하시며 훈훈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과 한국의 지하철 문화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중국의 낡은 교육 방식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은 유아 시절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인생을 사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배운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선 남들은 밟아버려도 된다라는 무시무시한 인생 사는 법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자리를 빼앗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배운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의 좌절과 불행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니 이는 무시해도 된다고 배운다고 하는데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뇌되어 있으니 자신의 이득을 위해 피해를 본 남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반면 한국은 중국의 이런 소름 돋는 교육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절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꼬마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이 꼬마들이 뭔가를 받으면 부모님들이 항상 감사하다고 해야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예절에 대한 중요함이 모든 사람 몸에 배어 있다는 참 반가운 증거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항상 윗사람을 공경해야 하고 남들과 함께 조화로운 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우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하철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서로 배려하며 줄을 서고 예절과 안전을 지키는 아름다운 한국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 지하철을 이용해 본 외국인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중국에 오고 싶지 않다. 여행을 다닐 때 교통과 시민의식이 최악이라 도저히 어딜 갈 수가 없다. 라며 중국에는 절대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에 온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대중교통과 시민의식을 경험하며 감탄 또 감탄을 합니다. 한국의 지하철, 버스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하다. 사람들이 항상 양보하고 예절을 지키며 줄을 서는 모습,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이렇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시민의식에 반한 외국인들은 관광을 여러 차례 오며 전국의 명소를 쾌적하게 관광을 하고 K-POP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세계 속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선진 시민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서로 밀치고 앉으려고 움직이는 지하철에서 격하게 뛰어다니는 행동을 하는 중국의 지하철. 한국의 선진 지하철 시민의식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중국의 지하철 시설이 세계 최고라고요? 한국의 지하철 시설은 이미 세계 최고였습니다. 지하철 문화가 발달한 미국, 유럽 각지에서도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감탄하고 배우러 오는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중국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믿기 힘든 낮은 수준의 시민의식은 그 행동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중국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배우고 본받을 때입니다. 한국의 노트를 가지고 와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한국인들이 지하철을 얼마나 예절 있게 이용하나 보고 열심히 필기하며 배우십시오. 여태까지 남을 밟고 올라가라고 교육받는 중국에서는 보지 못한 신세계를 대한민국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지하철에서 낮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고.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보고 배우면 곧바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K-POP, K-FOOD, K-MOVI, K-BUS에 이어 이제는 K-서브웨이가 전세계 지하철 시스템의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밀치고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중국 지하철 이용객들의 행동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역시 한국처럼 현대적이고 쾌적한 지하철 시설과 예절 바르고 공손한 지하철 이용객들은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국의 지하철 시설을 가뿐히 밟아버린 한국의 지하철 시설과 같이 LA 성불에서도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의 만행을 혼쭐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50, 물 한 병에 $20, 모텔 하루 숙박비는 $600. 여의도 면적의 35배가 타고 있는 LA는 미국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전역에 퍼질 것 같던 LA 산불은 강풍이 생각보다 약해지며 다행스럽게도 많이 진정되었는데요. 모든 일상이 멈췄던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민들이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이상기후로 150년 만에 가장 건조했던 팰리세이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요. 1만 채가 넘는 집들이 잿더미가 되고 학교들 또한 싹 다 버려 삶의 터전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옆 동네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타며 일상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해야 하기에 힘들 수 있겠다만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간다는 생각에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희망적인 소식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카오스 그 자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와중에 LA 전역에서 각종 범죄와 약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LA에서는 산불이 시작된 이후 강도와 약탈로 100명 이상의 범죄자들이 체포되었고 심지어 소방관을 사칭하며 빈집을 터는 빈집털이범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 행위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에게까지 행해지고 있는데요. 집이 모조리 타버려 갈곳 없는 이재민들에게 숙박비를 평소에 5배 이상 요구하며
폭리를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LA 검찰은 갈곳 없는 이재민들에게 범죄나 폭리를 행할 시 자비 없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이런 검찰들의 강력한 경고를 비웃듯이 이재민들을 향한 바가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화재에 따른 생필품에 대한 물가 상승이었는데요. 마스크, 물과 같이 각종 생필품들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지만 심지어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와중에도 가슴 따뜻한 미주 한인 동포들은 무조건적인 선행을 베풀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천하의 벌받을 짓을 하며 미국 국민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캘리포니아 LA 속의 작은 대한민국, 코리아타운도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두 손, 두 발 걷어 붙여 나서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베버리힐즈와 같은 LA의 주요 지역뿐만이 아니라 코리아타운도 피해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기에 많은 이재민들이 머무르고 있는데요. 가슴 따뜻한 미국 전역에 사는 한국인들은 LA 산불 소식을 들은 뒤 코리아타운 안팎에 있는 한인 마트와 식당에 선결제를 해 미국 주요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 이재민들이 한인 마트와 식당에 와 음식과 구호 물품을 요구했는데요. 한인 사장님들은 이런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즉시 기부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이때가 기회라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코리아타운 내 한인들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선행을 하기로 선택하였는데요. 이런 한인들의 따뜻한 선행과 마음을 악용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사장님들이 이런 선행 활동을 펼치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있는 한인마트와 식당에 가면 무료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코리아타운에 구호물품이 있다는 소문이 LA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동양인들이 코리아타운에 와서 한국인 행세까지 하는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강력하게 규탄받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20년 넘게 한인 식당과 마트를 운영하신 김 사장님께서 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한 동양인이 찾아와 자신을 팰리세이드에서 사는 한국계 이재민이라고 하여 구호 물품과 함께 공짜 식사를 대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민이라고 치기에는 행색도 깔끔하고 한국어도 너무나 억울했는데요. 김 사장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정을 발휘하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재민들의 경우 불타버린 자신의 집에서 남은 물건을 찾기 위해 뒤지느라 옷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유난하게 깔끔한 옷차림이 위심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위신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기에 김 사장님은 위신보다는 온정을 베풀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이 동양인이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김 사장님은 이 동양인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4명 가족이 일주일은 충분히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음식과 생필품을 줬는데 그새 모두 사용하고 돌아오니 위화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양인은 이제는 이 마트가 자기 냉장고인 줄 아는지 매대에서 판매하고 있는 쌀과 다른 음식, 과자들을 잔뜩 집어들고 무료로 가져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이런 뻔뻔한 행동에 당황하였지만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은 저쪽에 따로 있다고 하며 정중하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제지하였는데요. 이에 동양인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며 중국어로 큰 소란을 피우다가 도망치듯이 가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웃지 못할 무례한 일이 이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김 사장님은 아무래도 중국인들 사이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식당과 마트에서 무료로 구호물품과 쌀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재민이라 도움을 달라고 오는 동양인들 중에서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고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는 것이 정말 씁쓸한 사실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최 사장님 또한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설렁탕집에 어느 날 우르르 중국인들이 와서 설렁탕과 수육을 잔뜩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릇을 싹싹 비운 뒤 나가는데 돈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최 사장님과 식당 직원들은 이들을 붙잡으며 정중하게 식사를 하셨으면 돈을 지불하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인이며 산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라며 그냥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깔끔한 옷차림과 무식하게 큰 금팔찌를 메고 삐까 번쩍한 차를 끌고 온 것을 보고 팰리세이드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이재민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인 무리들은 최 사장님의 설렁탕 집에서만 이만행을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마트에 돌아가며 한국 사람인 척하며 물건들을 약탈하고 밥을 먹고 도망가는 등 중국인들이 할 만한 전형적인 행동들을 일삼아가며 한인 커뮤니티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중국인들 때문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한국계 이재민들은 막상 구호물품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집이 몽땅 타버린 것을 보고 좌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만행을 저질러도 우리 LA 한인회 분들은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코리아타운 한인 사장님들이 서로 힘을 모아 이재민들에게 위로용품도 전달하고 구조대원들에게 한식 뷔페 스타일의 음식들을 제공하는 등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진심으로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LA 한인들의 선행은 미국 전역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목격한 미국인들은 정말 한국인들은 백의 민족이라고 불릴 만한 민족이다. 중국인들도 이런 한국인들의 이타적인 마음가짐과 위대함을 본받아야 한다. 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3일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민 122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한인들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날로 미주로 이민한 한인들을 위해 미국 연방회의에서 공식으로 제정한 기념일인데요. 미주 한인들은 특유의 성실함을 보이며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선진 민족의 모습으로 국위선양하였습니다. 정말 빈손으로 미국으로 와 이뤄낸 미국 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기리며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된 뜻깊은 민족 기념일인데요.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LA 산불로 고통받은 이재민들을 위해 한국인 특유의 굳건한 의지로 극복해내겠다는 깊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25년 1월 23일 미주 한인 이민 122주년을 기념하여 정경련 타워에서 기념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이번 기념대회에서는 미주 한인사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미 공동체의 단결과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맞이하여 주한 미국 대사님이 축사를 전달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유대를 더욱 가까이하며 미주 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사이 가교 역할을 이어서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유례없는 피해를 불러온 LA 산불 현장.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인들은 지속적으로 활약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입니다. 오늘 이스캇 아저씨는 LA 산불 현장에서 고귀한 도움을 주고 있는 위대한 미주 한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행세를 하며 구호물품과 음식을 얻어가려는 중국인들의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주 한인 이민 122주년을 맞아 가슴 뜨거운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스캇 아저씨에게 중국 반응을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오늘도 따끈따끈한 중국 반응을 가져오는 스캇 아저씨입니다. 감사합니다.